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입니다. 이 영상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백지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헤얼TV 정상호입니다. 미국과 중국,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그레이엄 멜리슨의 예정된 전쟁을 읽고 나서 이 문제에 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어 감사와 기념의 뜻을 담아 급히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물음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말장난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줄을 선다는 말은 남의 뒤를 따라간다는 종속적 사고죠. 그러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가는 거니까 스스로 운명을 열어가는 주도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진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크게 세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가 있고 또 대륙,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몽골이 있죠. 바다는 일본이 있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방정식이 과거 5천년, 현재, 미래,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먼저 대륙을 보면 중국은 EEJ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있는데 1대1로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EEJ가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반도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에서부터 고려. 이때는 원교 근공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견제한다. 우리 역사에서 그래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나라 고구려. 이 고구려는 직접 통치했던 지역은 진안 황새 부분인데 가까이 있는 북위와는 견제 내지는 전쟁 관계였고 양쯔강 중국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는 바다를 통해서 친하게 지냈죠. 또 동해바다 건너 외하고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조선은 냉정히 말해서 외교 안보 정책이 없었어요. 오직 중화죠. 중국하고만 친하면 왕권이 보장되고 나라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다 쪽에 있는 외, 오랑캐라고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찌 됐습니까? 임진왜란을 당하고 한일합방을 당했습니다. 500년 동안 오직 대륙만 생각하니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세력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현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갈라진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은 대륙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만약 북한이 대륙과 갈등 관계가 된다. 그러면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과거 당나라와 신라로부터 협공을 당하던 고구려 꼴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 남한이 바다 세력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스스로 운명을 열어갈 것이냐? 간단합니다. 국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국력이 없다면 미국을 선택하든 중국을 선택하든 결국 돌아오는 것은 버리는 카드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 무대의 룰입니다. 우리도 남에게 핵심 이익을 줄 수 있는 국력이 있어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들에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력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경제력, 프로스페리티, 군사력, 파워. 이 둘은 당연한 걸로 보이죠. 세 번째, 지정학적 중요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력이 담보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 프레스티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기억하기 좋게 GPPP입니다. 반도라는 것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강점을 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로마는 지중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가운데에 있는 로마라는 조그만 마을에 팔라티노 언덕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죠. 그런 로마가 나중에 포에니 전쟁에서 명장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를 이기고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대륙, 유럽이죠. 로 뻗어갑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중해를 장악하는 제국이 된 겁니다. 다음에 터키. 고구마처럼 툭 튀어나온 땅인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 중의 요충이죠. 아까 말씀드린 투르크족이 건설한 나라. 결국 이 사람들도 지중해와 대륙을 차지해서 1차 대전 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외국만 살펴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례도 봐야 되잖아요.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고구려 발해. 전성기 때의 영역인데요. 어떻습니까? 땅 모습을 보면 바다와 대륙을 골고루 차지한 균형 잡힌 모습이죠. 국력의 구성 요소가 되는 지정학적인 강점을 살려서 강국이 된 것이죠. 현재의 우리는 어떠냐? 주변에 일본, 북한, 러시아, 중국 다 흰색으로 표시됐는데요. 흰색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남한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반신불수인 겁니다. 통일 비용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만 해소되면 반대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 정세를 볼까요? 러시아, 중국, 대표적인 대륙 세력이죠. 일본, 바다 세력이죠. 거기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5만 명이 넘는 군대가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세계 1, 2, 3, 4 강대국이 서로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일본이 없는 우리 앞에 바다만 있는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지도를 보면 우선 태풍이 올 때 우리를 막아줄 방파제가 없다. 또 하나, 야, 우리 뒤가 끝없는 태평양만 있고 허전하다. 또 하나, 우리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꼬리구나. 육지에서 톡 튀어나왔으니까 항구로 쓸만하다? 항구라면 우리 한반도 말고도
중국 쪽에 항구 많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위치가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략적 위치 자체가 중국과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없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볼 때 전략적 활용 가치가 대폭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 상상을 해볼까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 바다도 없이 홀로 외로이 끼어있는 몽골, 과거의 3배를 지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몽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어보겠습니다. 다 빨갛죠? 일본도 없고 몽골도 없을 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뒤는 끝없는 푸른 바다, 앞은 새빨간 대륙 세력, 허전하다 못해 막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본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러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경제력과 군사력만 가지고도 우리의 국력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패권을 다툴 만한 나라가 경제력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GDP는 우리나라보다도 작고요. 1인당 GDP로 보면 현재 중국은 세계 75억 인구의 평균보다도 적은 나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아마도 핵심 가치, 이익, 국민 의지 이 부분이 좀 모호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치가 있지만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하는 핵심 이익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게 소중한 것이 제 삶이고 제 삶에서 소중한 것이 곧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자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표현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의 삶을 발전시키고 정신을 고양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가치는 양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죠. 삶을 발전시키고 정신을 고양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저마다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어야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거는. 2번째는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액튼경이 말했듯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3번째는 건전한 공동체 의식과 도덕률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조화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죠.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정신, 또 사회 지도층이 모럴 해저드가 없어야 되죠. 이런 3가지 사항이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이고 가치다라는 국민 의지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국력이 강하게 되는 거죠. 지정학적 강점을 살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국민 의지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은 지금보다 한결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과 핵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판단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우리 주변 정세를 보는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